안녕하십니까. 직장인들의 고민과 애환을 전문적으로 상담해드리는 커리어 컨설턴트 김용전입니다. 제가 많은 직장인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그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어떤 때였는가, 이런 거를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직장인들이 다양한 대답을 하는데 가장 많이 공통적으로 답을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승진을 했을 때입니다. 특히 남보다 앞서서 승진을 했을 때 가장 기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승진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 생활을 하는 그 직장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승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당연한 결과로서 직장인들이 조직 생활을 하면서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승진의 바탕이 되는, 근간이 되는 인사고과입니다. 그래서 항시 내 인사고과가 남보다 더 잘 나올 수 있도록 항시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승진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권한이 주어지고 연봉이 또 높아질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의 성취감이 어떤 그 행복한 인생으로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바로 거기에 따르는 인사고과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반대로 뒤집어 말씀드리면은 승진해서 인사고과 점수가 좋지 않아서 승진해서 탈락이 되게 되면은 굉장히 동료나 선후배들 사이에서 창피할 뿐만 아니라 의욕도 저하되고 마찬가지로 직장 생활에 나가기 싫은 그러한 불행한 이제 직장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직장인들이 이 인사고과에 이제 점수를 많이 쓰는데요. 상사분들이 그러한 면을 알기 때문에 어떤 때에는 고분고분하게 그 말을 잘 듣지 않는 부하가 있으면은 평소에 가만히 두더라도 속으로는 인사고과 때 보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또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와서 이 인사고과에 대한 상담을 하는 직장인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인사고과에 대한 가장 많은 불만이 뭐냐면은 인사고과가 평정이 불공평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견해에는 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은 인사고과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 자체가, 속성 자체가 원래 불공평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상사가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 여러 사람 가운데 조금씩이라도 차이점을 찾아가지고 조금이라도 성과가 더 높은 사람한테 많은 점수를 줌으로써 보상을 하고 어떤 그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그런 메커니즘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인사고과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인사고과는 불공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인사고과가 불공평한 건 속성인데 불공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상사들이 인사고 평정을 할 때에 어떤 요소 때문에 인사고과가 불공정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사고과가 왜 불공정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대략 5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우리말로 이제 후광효과라고 하죠. 영어로 헤일로 이펙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평가를 받는 그 피평가자가 사내에 어떤 뭐 높은 분하고 연고가 있다든지 이러한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후광효과에 의해 가지고 업적보다는 그런 후광효과에 의해서 점수가 좋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드물게는, 드문 경우입니다만은 이제 여직원들 같은 경우는 얼굴이 상당히 이쁘고 상냥하다든지 그러한 것이 또 후광효과로 작용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사성의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사성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상사들이 부하를 보면서 저 친구를 보면은 마치 내가 젊었을 때 나를 보는 듯하다 이런 얘기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바꿔 말씀드리면은 바로 그 친구가, 그 부하가 일하는 스타일이 나와 굉장히 닮아 있다 그런 건데, 그런 나와 스타일이 닮은 부하의 경우에 점수를 또 많이 주게 되는 그러한 걸 유사성의 효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정적 이미지의 효과가 있는데요. 이 부정적 이미지의 효과라는 건 사실은 상사들이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직장인들이 많이 쓰는 찍혔다 하는 이제 그런 용어를 말하는 건데요. 과거에 어떤 일을 하다가 큰 실수를 범했던 그런 경력이 있으면은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그러한 것이 많이 이제 그 보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고과 할 때가 되면은 어딘지 모르게 그 부하 직원에 대해 가지고 뭔가 결함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이제 부정적 이미지의 효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개인적인 연고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뭐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고도 보여지지만 상당히 이것도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학연이나 혈연, 지연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뭐 선후배라든지 동문이라든지 동향이라든지 이러한
개인적인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또 점수를 많이 주게 되는 그러한 것 때문에 또 불공정한 측면이 생기고요. 마지막 5번째는 불성실한 평가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불성실한 평가자라고 하는 것은 인사고과를 하는 것은 기간이 있습니다. 인사부서에서 언제까지 그 조직의 전체 구성원에 대한 인사평가를 해서 제출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명령이 내려오는데 그 명령을 받고도, 인사명령을 받고도 여러 가지 일이 바쁘다 보니까 차일, 피일 이 인사권을 미루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원래 한 부와 한 부와에 대한 평정을 해서 서열을 매기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먼저 서열을 대강 매겨놓고 심정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점수를 배분해버리는 이러한 그 어떤 거꾸로 된 이제 인사평가가 나오는데요. 이럴 경우에 또 이제 불공정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직장인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그 인사고과를 점수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사고과 점수를 잘 받으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일을 잘 해야 되죠. 퍼포먼스입니다. 업적이 좋아야, 성과가 좋아야만 점수를 좋게 받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사고과라고 하는 것은